두피가 번들거리는데 비듬까지 보이면 샴푸 탓일까요? 내 탓일까요? 오늘은 지성 두피용 샴푸 유명 5개를 향과 사용감으로 제대로 갈라봤습니다. 겁만 주지 않겠습니다. 제 기준대로 딱 정리해서 오늘 안에 해결 루틴까지 드릴게요. 해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지성 두피 전용 샴푸로 두피를 감는 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후기가 좋았던 5개를 실제 기준으로 비교했고 그 기준과 결론만 압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결국 남는 건 느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간지러움이 올라올 때, 비듬이 신경 쓰일 때, 건조함이 같이 올 때 방향이 중요하죠. 그 기준을 기준답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제약 샴푸입니다. 바로 SQ제약 두픽 샴푸부터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후기가 좋았던 5개 중 첫 번째로 SQ제약 샴푸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방금 말한 선택 기준으로 장점, 단점, 후기 포인트를 짚고 곧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오늘 주인공은 SQ제약 두픽 샴푸입니다. 두피가 예민한 날의 안전벨트 같은 포지션이에요. 제가 본 기준은 딱 하나로 묶입니다. 씻고 나서 두피가 편안해지느냐, 이거요. 세정력이 좋아도 따끔하면 탈락이고, 순해도 기름이 남으면 역시 탈락입니다. 지성 두피는 참 얄궂죠. 번들거리는데 동시에 당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극, 당김, 쿨링, 헹굼감, 그리고 향의 스트레스까지 같이 봤습니다. SQ제약 두픽 샴푸 장점부터요.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연구협회 주간 만족도 대상 수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 만족도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첫 선택에서 꽤 크게 작동하더라고요. 또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괜히 기준이 더 빡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인지 안정성이나 부작용 우려가 덜하게 느껴진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성분 쪽도 깔끔하게 가는 편입니다. 합성 착색료, 파라벤, 실리콘 오일 같은 건 배제했다고 해요. 그 대신 자연 유래 추출물 기반으로 두피를 달래는 방향이라 예민한 날에 마음이 편합니다. 쿨링감은 확실히 존재감이 있어요. EWG 1등급 멘톨로 씻는 순간 두피가 후하고 식습니다. 땀과 피지로 달아오른 두피 피로감이 샴푸 후에 덜 남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게다가 약산성이라 건조함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는 체감도 나옵니다. 지성인데도 건조함이 같이 오는 분들 있죠. 그 모순을 약산성이 조금 정리해주는 그림입니다. 8종 추출물도 방향이 좋아요. 건조함 완화, 진정,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성분 이름을 딱 찍어 말하면 징크피리치온과 바이오틴, 판테놀 같은 구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걱정인 분들이 체감상 도움이 됐다는 후기가 눈에 띄기도 해요. 다만 의학적 단정은 어렵습니다. 치료나 완치가 아니라 사용감과 개인 체감 이야기예요.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4개보다 3,000에서 5,000원쯤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 결제할 때는 센데요 싶죠. 대신 용량이 넉넉하다는 말이 같이 따라옵니다. 이제 후기요.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와 공통 키워드를 재구성했습니다. 후기에서 제일 흔한 말은 가려움이 줄었다, 비듬이 줄었다였습니다. 또 예민한 두피에도 건조함이 덜했다,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다가 이어졌어요. 사용감은 거품이 잘 난다, 샴푸 후 시원한 쿨링감이 좋다가 핵심이었고요. 향은 향이 괜찮다가 많았습니다. 은은해서 매일 쓰기 좋다는 톤이죠. 용량은 용량이 넉넉하다가 단골이에요. 펌프 한두 번으로도 충분하다는 말도요. 마지막은 꾸준히 쓰니 더 좋아졌다. 선물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가 꽂힙니다. 여기까지가 SQ제약 두픽 샴푸를 기준으로 본 장단점과 후기 포인트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제품 얘기 안 합니다. 나머지 4개는 그냥 나머지 4개로만 부를게요. 대신 더 중요한 걸 드릴게요. 두피가 왜 갑자기 폭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시키는지요. 지성 두피를 방치하면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오후만 되면 정수리가 눅진해지고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은 가려움이 툭 튀죠. 참았다가 밤에 침대에서 폭발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비듬은 왜 꼭 검은 옷에만 떨어질까요? 얄미울 정도로 존재감이 커집니다. 공포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피지와 땀, 각질, 스타일링 잔여물은 서로 손잡으면 끈적한 필름이 됩니다. 그 필름이 두피를 덮으면 공기가 덜 통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긁고 싶어져요. 손톱으로 긁는 순간 잠깐 천국인데 다음 날은 더 예민해지는 지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은 한 줄입니다. 깨끗하게 씻되 자극은 줄이고 건조는 완전하게요. 지성인데 두피가 당긴다면 두피가 마르면서 더 기름을 뽑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오전엔 뽀송한데 오후에 폭주합니다. 그 폭주가 바로 가려움과 비듬을 부릅니다. 그래서 강한 세정만 답이 아닙니다. 편안한 세정이 오래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샴푸를 바꿨을 때는 최소 일주일은 같은 조건으로 써보세요. 하루 만에 판정하면 흔들립니다. 첫날은 시원함만 느껴지고
셋째 날부터 진짜 반응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두피가 편한 날은 신호가 단순합니다. 손이 덜 가고 냄새 걱정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두피가 예민한 날은 신호가 시끄럽죠. 따끔, 당김, 간지러움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럴수록 루틴을 더 단순하게요. 이것저것 바르면 오히려 두피가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샴푸 전 손 씻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손에 기름과 먼지가 그대로 두피로 가요. 그리고 샤워기 물줄기를 너무 세게 두피에 쏘지 마세요. 시원하지만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 나는 수건으로 닦으면 그 냄새가 두피에 남는 느낌이 들죠. 가능하면 수건은 자주 교체하고 건조가 잘 되는 곳에 말려주세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 샴푸만 좋은 걸로 바꿔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결국 두피는 얼굴이랑 똑같아요. 세정과 진정 그리고 마무리 건조가 한 세트입니다. 샴푸 빈도부터 정리할게요. 지성은 하루 한 번이 기본이지만 땀 흘린 날은 꼭 씻어주세요. 반대로 집에만 있고 두피가 당긴다면 횟수보다 방법을 먼저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요. 뜨거운 물은 기름은 잘 녹여도 두피를 더 메마르게 할 수 있어요. 샴푸는 모발이 아니라 두피 중심입니다. 손에 거품을 먼저 내고 두피에 얹는 느낌으로요. 처음부터 샴푸를 쏟아붓지 마세요. 적당량으로 두피만 정확히 공략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마사지도 기술이 있습니다. 손가락 지문으로 살살, 그런데 촘촘하게 그리고 꾸준하게요. 정수리만 하지 말고 귀 뒤, 목 뒤, 헤어라인까지요. 가려움은 꼭 그 구석에서 시작하거든요. 거품을 올렸으면 30초에서 1분 정도 두피에 머물게 해보세요. 너무 오래는 말고요. 그리고 헹굼은 길게요. 헹굼이 부족하면 그 잔여물이 다음날 가려움의 씨앗이 됩니다. 헹굴 때는 손으로 두피를 쓸어내리듯이요. 거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확인해 주세요. 왁스나 스프레이 쓰셨나요? 그날은 잔여물 제거가 1순위입니다. 미온수로 먼저 충분히 적시고 샴푸는 2번 해도 괜찮습니다. 단, 힘은 더 빼세요.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두피에 닿지 않게요. 닿으면 기름막처럼 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젖은 채로 잠들지 마세요. 그 한 번이 두피 컨디션을 며칠 흔들기도 합니다. 드라이는 두피부터요. 모발 끝만 말리고 끝내면 두피는 축축하게 남습니다. 수건은 비비지 말고 꾹꾹 눌러요. 비비는 마찰이 예민한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드라이 바람은 너무 뜨겁지 않게 거리도 조금 띄워요. 목표는 두피 완전 건조입니다. 특히 정수리와 귀 뒤는 마지막까지 확인하세요. 그쪽이 가장 안 말라서 가장 잘 가렵습니다. 가려움이 심할 때 손톱이 먼저 올라가죠. 그때 딱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거나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 압을 분산시켜요. 또는 차가운 수건을 10초만 대보세요. 열감이 내려가면 긁고 싶은 마음도 꺾입니다. 손톱 관리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짧게 깎아두면 무의식적 긁기가 덜 위험해져요. 두피 제품은 자극적인 걸 피해주세요. 향이 과하거나 알코올감이 강한 건 특히요. 운동 후에는 두피에 땀이 말라붙기 전에 씻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깔끔한 지름길이에요. 스트레스와 수면은 두피에 바로 도장 찍힙니다. 잠 부족한 날 피지가 급발진하잖아요. 그래서 수면 시간을 먼저 지켜주세요. 두피는 밤에 회복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베개 커버는 최소 주 1회요. 땀과 피지가 쌓이면 두피가 매일 같은 자극을 받습니다. 번거로우면 베개 위에 수건을 깔고 자도 괜찮아요. 대신 수건은 자주 갈아주세요. 모자도 위생이 중요합니다. 땀 먹은 모자를 매일 쓰면 두피는 매일 지치는 길로 갑니다. 모자 안쪽 밴드 부분을 특히 자주 닦아주세요. 그 부분이 두피랑 가장 가까워요. 빗과 브러쉬도 씻어야 합니다. 거기에 피지와 스프레이가 쌓이면 다시 두피로 돌아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미온수와 중성세제로 가볍게 세척해주세요. 이어폰이나 헤드셋 자주 쓰시나요? 귀 주변 열이 올라가면 두피도 덩달아 예민해질 수 있어요. 헬멧을 쓰는 분은 더요. 땀이 마르기 전에 두피를 씻고 헬멧 안쪽도 닦아주세요. 머리끈과 집게핀도 땀을 먹습니다. 젖은 상태로 방치하면 냄새가 배기도 해요. 헤어라인에 스프레이 뿌릴 때는 두피에서 조금 띄우세요. 두피에 닿는 순간 잔여물이 됩니다. 그리고 두피가 가렵다고 뜨거운 바람을 오래 쐬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온도는 욕심내지 마세요. 실내 난방이 강한 날은 두피도 건조해집니다. 그날은 특히 약산성 쪽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습한 날은 잔여물이 더 달라붙습니다. 헹굼 시간을 10초만 더 늘려보세요. 루틴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함이 이깁니다. 진짜로요. 식습관은 단정할 수 없지만 체감은 존재합니다. 기름진 날 다음 날 두피가 더 무거운 분도 있어요. 물을 늘리고 단백질과 채소를 챙기면 두피가 덜 흔들린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루틴 안에서 SQ제약 두픽 샴푸는 어디에 놓이냐면요. 두피가 예민할 때 흔들림을 줄이는 축입니다.
쿨링감이 좋다고 더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시원함과 자극은 다른 문제입니다. 후기처럼 가려움과 비듬이 줄었다는 변화는 보통 서서히 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체크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씻고 나서 편안한가, 다음날 덜 간지러운가, 이 두 가지요. 샴푸를 바꿔도 바로 가렵다면 제품보다 헹굼을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헹굼은 20초만 더 늘려보세요. 그 20초가 비듬 같은 잔여감을 줄이기도 해요. 귀 뒤를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보세요. 미끌거리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컨디셔너가 두피에 닿았는지도 체크요. 닿는 순간 두피는 바로 무거워질 수 있어요. 두피에 아픈 뾰루지 느낌이 나면 스프레이를 너무 가까이 뿌렸는지부터 봐주세요. 미세먼지 심한 날은 집에 오자마자 물로라도 두피를 한번 헹구면 훨씬 덜 답답합니다. 그리고 손이 두피로 가려는 순간 물 한 모금 마시고 10초만 참아보세요. 습관이 바뀝니다. 만약 진물, 통증, 탈모가 같이 오거나 증상이 심하면 피부과 상담을 권합니다. 이 대본은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증상이 크면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마지막으로요. 두피는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편하게 만들어야 돌아옵니다. 전용 샴푸로 두피를 씻고 미지근한 물과 완전 건조로 마무리하면 흐름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두피가 먼저 편해졌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